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도 새해가 되면 한 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자성어를 정하고는 하는데요. 세종시청과 의회, 교육청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3대 기관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조치원읍에 있는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각 기관으로 이동해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세종시가 정한 사자성어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입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건립이 가시화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필두로 세종법원과 KTX 세종역 신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등 현안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익힙니다. 미래를 우리가 지금부터 경영함으로써 우리 세종시의 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 올해 사자성어는 이청득심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별도로 올해 사자성어를 정하진 않았지만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작주개진이란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 주인이 되어라.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참되다란 뜻을 줄인 것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고 어디에 머물든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새해 정책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는 올해의 사자성어. 각 기관들의 바람대로 2024년이 흘러갈지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푸른 용해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 덕담을 나누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공동 주최한 2024년 천안시 신년교례. 청룡의 갑진년을 맞아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신년사에서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청룡의 긍정적인 의미처럼 시민들과 함께 밝고 환한 내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품격 문화도시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견고한 교통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주요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시민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시정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SK브로드밴드 송재혁 보도본부장도 이날 교례를 계기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응원하며 애양의 정신을 키워간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중부방송 역시도 올해 많은 영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관심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완성한 만큼 올해는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3년차 박경기 아산시장이 첫 번째로 내세운 건 신정호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3일간 열린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에 6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으며 호응을 얻었고 올해에는 한층 더 풍성한 라인업을 갖춘 공연 예술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3회째를 맞는 신정호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을 국제 비엔날레로 격상시키고 성웅 이순신 축제와 순국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와 AI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아산항 개발이 정부의 2025년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연간 효도 우대권 20장을 배부하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에 힘쓰는 한편 참여자치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등 시민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각 지역별로 주목해봐야 할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30년 도시 완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의 첫 입주대학이 될 공동 캠퍼스 개원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대학이 함께 쓰는 캠퍼스를 말하는데 오는 3월 한밭대 AI와 ICT 계열 학과를 시작으로 2학기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일부 대학 또는 대학원 입주가 이어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도시 자족 기능 확충에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 확충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5개 테마의 국립박물관단지 첫 개관 주인공이 된 어린이박물관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중앙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반다비 빙상장이 연내 개장해 동계 스포츠의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에선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추진하기로 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 일명 이응패스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응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1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KTX 세종역과 천마을 IC 설치, 금강 교량 신설 여부 등도 새해 들려올 교통 분야 주목할 이슈로 꼽힙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선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퀀텀 빌리지 조성 등 양자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정부 승인을 마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고 기업 민원 해결센터가 시청 1층에 설치돼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밖에 싱싱장터 4, 5점을 포함한 3생활권 환승주차장 복합시설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초석이 될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할 예정에 있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4년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이슈, 이번에는 천안과 아산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당장 1월 말부터 시행되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계속해서 손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월 27일부터 대폭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시행합니다. 차암동과 성성지구,
신방통정지구, 청수청당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의 지선과 순환 노선 3개를 신설했습니다. 또 도심 내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급행버스 5번의 배차 간격을 35분에서 15분으로 앞당겼고 동부권 급행 노선을 신설해 읍면지역 간지선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독립기념관과 천안예술의 전당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815번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먼저 천안 역세권에는 역사 증개축과 맞물려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도전할 계획인데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 용곡동 눈들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성안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등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산에서도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해 총 15곳의 도시개발을 통해 203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합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인 천안시 중앙도서관도 상반기 중에 다시 문을 엽니다. 국비 2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에 자연을 담은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하고 노후시설을 대폭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도 본격화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 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데 이어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도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전에는 현재 천안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이 뛰어들었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일대에 연구원 부지 5,162제곱미터를 매입한 천안은 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유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에서는 보훈과 육아 정책이 눈에 띕니다. 2023년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에 오른 아산은 임신부 100원 택시와 최대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등 차별화된 출산 양육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효도 우대권 확대와 안전보행기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기조와 경제성 등을 따졌을 때 트램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운행 중인 교통수단별 분담률입니다. 승용차가 69.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버스와 택시, 철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천안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주차장 확보율은 102%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적정 수치인 130%에 한참 못 미칩니다.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천안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무가선 저상 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전철 등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도로 위 노면에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는 겁니다. 이 트램이 일반적인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비해서는 시간당, 방향당 수송량과 차량 수명이나 차량 가격, 1노선 건설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운영비도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철도를 국가기관교통망의 근간으로 명시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 성과를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천안시의 철도 수단 분담률이 3.6%에 불과합니다. 천안시는 이 부분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KTX 천안아산역과 시청, 천안역, 터미널, 당국대 병원을 잇는 11.8km 구간을 비롯해 4개 노선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트램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은 도시교통 혁신은 물론이고 우리 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건 확실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확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비로 올해 본 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바로 충무교 건설공사입니다. 홍수의 부족은 물론 노후화된 데다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실시 설계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으로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홍수의 부족은 물론 시설 노후화와 병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충무교 건설공사가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 설계에 들어간 지 약 4년 만입니다. 충무교차로부터 석정교차로까지 954m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며 길이 295m의 충무교와 교차로 두 곳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동절기가 끝난 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46개월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국토지방관리청은 내년부터 공사가 실시되면 차량 우회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양해를 구하는 한편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시민들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시 설계부터 타당성 조사 누락까지 지연을 거듭해온 충무교 건설공사. 드디어 착공을 알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넓고 부족한 공간으로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올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외부 균열은 물론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공간으로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아산시는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익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저희도 추경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금년도 내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계획을 마련한 아산시는 올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 치료실과 직업 적응 훈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196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에 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은 전국에 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채용 규모를 10%가량 줄여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특성화고 학생 7명이 졸업도 하기 전에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 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슬 양.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지역 인재 전형 관세직에 최종 합격한 겁니다. 입시 이후에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바꿔서 공무원 시험에 먼저 준비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 합격 소식을 들은 건 윤슬 양만이 아닙니다. 같은 반 단짝으로 2년 동안 공무원의 꿈을 함께 키워온 이건희 양과 전지혜 양도 각각 일반 행정직과 회계직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났고 또 바로 엄마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엄마께서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2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또한 모두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생활 없이 바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어도 4살 정도 나니까 제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기도 하고 먼저 잘 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7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시험 과목 수가 적고 경쟁률도 비교적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공무원 등용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하면 건물 옥상에 자리한 태양광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태양광판이 건물 외벽의 일체형으로부터 비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도 이루는 기술이 조치원 상리 상생마을에 접목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명 친환경 자립 에너지 마을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태양광판으로 이뤄졌습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적용된 겁니다.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진공 단열재 등 고성능 건축 자재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친환경 자립 에너지 마을인 조치원 상리 상생 마을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에너지 생산에서 약 75%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신기술들을 적용한 것인데요. 세종시가 조성한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현재 31세대 중 29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각종 센서를 활용해 한 번에 집안을 관리하는 스마트 기술도 구현됐습니다. 특히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에너지 효율과 기술적인 측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에너지 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지 손쉽게 체험 가능합니다.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만족하시는 거고요. 에너지 체험관이 운영하게 됐는데요. 타 지역의 주민들까지 견학을 와서 체험이나 교육 그리고 기후환경 또 에너지 전략 여러 가지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색다른 미래 주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